리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은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가구가 뭐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 오피스텔이 뭐냐, 이렇게 대부분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고시원, 뭐 다중주택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도 다르고요. 어떤 분한테는 이 방법이 더 유리하지만 또 어떤 분한테는 이 방법이 유리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다가구 주택을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다가구 주택은 분류가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단독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떼셨을 때 토지 등기부 하나 나오고 건물 등기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다가구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1층은 이제 주차장이고, 주차장은 면적으로 산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층부터 3층, 4층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19개 호실이 이제 맥시멈인데, 다가구 주택이 보통 이렇게 호실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하나의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공시가격도 확인을 해보시려고 하시면 요즘은 뭐 사이트가 많아요. 디스코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시면 공시가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별 주택 가격이 12억 원이 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내가 이 다가구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어, 내가 다른 주택은 하나도 없고 요거 하나만 있다, 그러시면 월세를 1,000만 원 넘게 받아도 뭐다? 비과세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는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실 때 매매 가액에 따라서 6억이 안 넘으시면 1%대시고 6억이 넘어가시면 이제 뭐 9억까지는 2%, 이렇게 취득세율이 좀 달라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건 하나를 보실 때 야, 이게 좋다, 월세가 많이 나온다,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아파트 한 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서울에서 이제 매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각하시고 이제 보유하시고 있는 현금이, 에쿼티가 한 10억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천안에 오셔서 주인 세대 살면서 월세가 적게는 500만 원에서 뭐 많게는 800만 원, 현금 10억을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월세가 내가 살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찾으시는데, 내가 다른 주택은 없어, 그러면 이 월세를, 이렇게 많은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월세 받으면 주택임대사업자 내야 된다고 하던데, 주택임대사업자 안 내셔도 돼요. 비과세시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조건으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다. 사업자를 냈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비과세 처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금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아파트가 두 채가 있으셔요. 만약에 내가 1억 안 넘는, 공시가격 1억 안 넘는 주택이 있다, 그럼 이건 주택수에서 제외예요. 이제 취득세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취득세 고가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1억이 다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주택수에 다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한다, 그러시면 요번 거를 매입하면 몇 채가 돼요? 세 채가 되시네? 세 채가 되시니까 중과가 돼요. 중과가 돼요. 실제로 중과세를 내시고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이분은 워낙이 저렴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하셔서 5억대에 매입을 하셨는데, 이제 중과세 부담을 하시면서 58에서 44천만 원을 내셨어요. 근데 시세보다 1억을 저렴하게 사셨다 보니까
이 4천만 원 정도도 크게 무리 없이 매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올 리모델링 하시면서 어차피 4천만 원은 나중에 내가 매각할 때 비용으로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취득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산까지 다 하시고 이렇게 중과세 부담하시면서 매입하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은 단기에 매각할 게 아니라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장기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를 하시는 분은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하시게 되면 중과세가 10억짜리 매입하시면 8%면은 부대 비용까지 했을 때 거의 9%가 나와요. 지방교육세, 뭐 농특세, 그다음 채권 뭐 이런 것까지 다 하시면은 9% 가까이 나오니까 9천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부담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뭐를 세우시냐?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중과 대상이 아니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울에 고가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취득세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하시는 겁니다. 뭐 고시원도 될 수 있고요. 4.6%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피스텔도 4.6%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되고 있고 이제 각각 개별 호실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아까 다가구는 뭐였어요? 단독주택. 그래서 얘를 하나의 주택으로 받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호실이 예를 들어서 201호, 202호 각각 다 해가지고 20개 호실이었다. 그러면 등기가 몇 개다? 20개. 201호, 202호 다 각각의 개별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빌라를 뭐 201호를 내가 뭐 매입을 하려고 한다,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 등기부 등본을 떼우시면 대지권 비율은 뭐 얼마 정도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전용률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렇게 등기부 등본상에 다 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 호실마다 매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주택이다. 그냥 빌라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하셔도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뜨는 거죠. 다가구와 비슷하게 생긴 건물을 사지만 이게 호실마다 등기가 다 나눠져 있고, 그리고 호실마다 개별 주택 가격을 열람을 해봤더니 201호는 뭐 4천만 원, 202호는 뭐 3,500만 원, 이렇게 주택 가격이 1억 이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뭐 서울에 아파트, 고가 아파트가 여러 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매입을 했을 때 1.1%의 이제 취득세만 부담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부담이 중과가 없이 저렴하다, 이런 게 이제 또 장점이다 라고 해서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들도 인기가 좋습니다. 재산세도 이제 소형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근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좀 높죠. 토지분, 건물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훨씬 저렴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조금 높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는 합산이 되실 수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합산이 되십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잖아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공동명의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셨다 그러면 이 절반은 만약에 아내분 명의, 그 다음에 절반은 남편분 명의다 라고 하시면 아내분 명의의 주택을 다 공시가를 합산을 해봤더니 9억이 넘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제 종부세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하시면 여기서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거죠. 임대사업자는 근데 다 내는 거 아니에요? 2주택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다 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세무서에다가 내시는 거. 세무서에다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셔야 되고 필수인데, 아까 다가구주택 1주택은 비과세라고 했으니까 이거 해당 없지만 다가구주택 있고 내가 아파트도 있어. 그러면 이제 사업자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선택이 있는데 구청에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이거는 이제 종부세 배제, 합산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좀 감면 혜택이 있죠.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좀 혜택이 있다. 근데 그 혜택을 유지를 하려 그러면 지금 이제 6년짜리 부허를 한다 그러는데 현행은 10년까지잖아요. 10년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10년을 못 버티고 내가 중간에 매각을 했다 그러면
받았던 거 다 다시 반납, 다시 재산세, 뭐 종부세 이런 거 혜택 받으셨던 거는 다시 반납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임대사업자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래도 반납은 하셔야 되고, 임대사업자한테 매각하면 과태료는 안 나온다. 임대사업자를 뭐 어차피 나는 10년 동안 쭉 유지할 거니까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내시죠. 근데 이제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안 내고 세금 좀 더 내고 운영들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여기 뭐 인천이나 이런 경기권에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큰 오피스텔에 주상복합 형태로 개별 분양했잖아요. 그래서 201호도 살 수 있고 202호도 내가 이렇게 각각 호실별로 다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 천안 지역의 오피스텔은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가구랑 오피스텔이랑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셔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다가구 주택은 일단 주택법상 나와 있는 게 1층에 주차장은 면적 이제 층수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 3, 4층까지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수는 19실, 호실이 19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이 66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가구 주택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오피스텔은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가구처럼 등기 띄면 토지 등기부 나오고 건물 등기부 나와요. 그리고 호실마다 등기 띄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 그냥 하나의 한 동 건물로 봅니다. 이제 통상가 보셨잖아요. 상가 건물도 토지랑 건물 이렇게 등기부가 나오는데, 오피스텔은 뭐 지금은 건축법이 이렇게는 지을 수가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건축법이 적용을 받아서 지을 수가 있었어요.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등록해서 지은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부분은 세입자 분들이 전입신고하고 이제 확정일자 받아서 원룸처럼 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을 때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뭐냐 해서 업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6% 정도의 이제 취득세 부담을 하시는 거고, 비주거용 이제 건물로서 이제 거기에 맞는 취득세를 부담을 하시는데, 재산세도 취득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재산세를 토지분, 건물분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이제 종부세가 따라가거든요. 종부세는 이제 재산세를 토대로 종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택이 내가 아파트가 이렇게 여러 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이 안 되시겠죠. 이 부분은 좀 유리한데, 얘는 이제 양도세를 계산을 하실 때는, 양도세는 이게 또 실질 과세 원칙이에요.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상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거를 뭐 세입자가 주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개조를 해서 주택으로 쓴다든지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건 주거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이제 주거로 볼 수가 있다.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서울에 뭐 아파트가 있는데, 얘가 이제 오피스텔이니까 뭐 시세 차익이 양도 차익이 한 10억 정도가 났는데, 이거를 내가 오랫동안 보유를 해가지고 얘를 양도세를 신고할 때 비과세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얘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주거로 쓰고 있는 걸로 인해서 1주택이 아닙니다 라고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당장 월세 수입만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과 함께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염두를 하셔서 이런 부동산을 매입을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당장 월세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 매입을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고 오세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까마득한 거야. 나도 월세 받는 부동산 사고 싶은데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대로 정리를 하시면
거의 흔들림 없이 부동산을 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도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요. 나중에는 이런 뭐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을 때 이런 위반 건축물은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 불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 더불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